대미디어 관리, 여러 가지 스포츠 조직이라든가 특히 조직에 있는 선수, 코치, 뭐 여러 가지 특히 선수가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뭐 선수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원치 않는 일에 관여될 수가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자기가 스스로를 잘 통제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요. 가장 쉬운 걸로 뭐 음주운전, 그다음에 무슨 뭣도 모르고 이제 공공장소에서 좀 심한 육두문자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이도 있고요.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부분도 존재할 수 있겠죠. 특히 팀에서는 선수가 뭐 승부 조작에 관여한다든가 게임에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역시 될 수 있겠고, 또 뭐 일부 선수 같은 경우 뭐 뺑소니 운전이라든가 이런 좀 심각한 부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스포츠 조직이든 선수든 뭐 여러 스텝이든 프런트든 또 감독 코치든 이러한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스캔들 속에도 직면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미디어 대응 관리가 필요하죠. 그냥 가만 놔두면은 이제 커질 수도 있고 소문에 소문을 낳고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전개되고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 조직에 있을 때 적절한 대미디어 대응 관리를 항상 매뉴얼로 갖고 있다가 진짜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을 좀 알고 있고 기본적인 방침을 좀 미리 좀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면은 이런 유형일 때 사소할 경우 때 좀 큰 문제일 경우 여러 가지 대응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한국 정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머리 숙이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겠죠. 뭐 딴 초이스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눈물입니다. 감성에 좀 호소하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또 동정이 좀 갑니다. 그런 게 존재하겠죠. 눈물도 자주 보면요, 이게 진짜 눈물이지 좀 저희도 혼돈될 때가 있어요. 물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글쎄 이게 참. 그래서 대미디어 관리, 위기나 스캔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고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겠죠. 우리가 보면 not all publicity is good. 참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다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아직은 당구를 조금 칩니다. 옛날에 300당구까지 쳐가지고요. 근데 제가 왕십리에서는 잘 안 칩니다. 학생들이 알 수가 있잖아. 교수가 돼갖고 그런 마세이를 탁 찍고 있다 그러면 저는 왜냐면 저는 그 대형 강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교양 옛날에 체육 스포츠화 삶이란 교양 과목을 했습니다. 120명씩 들어옵니다. 힘들어요. 120명 쫙 우리 302 세미나실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뭐 강의하고 좋은데 이렇게 되면 거의 제가 학생 얼굴을 알고 제가 하니까 양방향의 어떤 인지가 되는데 120명 교양 과목은 일방입니다. 우리 최수 교수님이 400명 강의 같은 건 진짜 학생은 교수를 하는데 교수는 학생을 잘 모를 때가 많죠. 근데 만약에 제가 최 교수님이랑 이제 같이 학교 앞 당구장 가서 돈 내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탁탁 치면서 제가 뭐 프로급 실력을 보여주면 좀 학생들이 하지만 저 양반 어떻게 연구나 안 하시고 당구장에서 사시나 왜 저는 그냥 고객으로 간 거지 뭐 학생들과의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가능한 왕십리 근처에서는 제가 잘 안 합니다. 당구장은 안 가고 집 근처 가면 대학원생들과 이게 내기기 당구를 좀 치죠. 뭐 이런. 하여튼 퍼블리서티라는 게 썩 아주 좋은 거예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일거수일투족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것이 진짜 그러한 어떤 알려진 있다는 게 그렇게 항상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에 띄는 선수들, 눈에 띄고 다 공공적인 어떤 퍼블릭한 어떤 인지도가 높은 선수들 같은 경우 이런 위기가 발생할 경우, 스캔들 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존재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나쁜 퍼블리서티가 될 수가 있겠죠. 퍼블리서티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알려져 있다는 자체에서 나쁜 bad publicity가 존재한다면 관리를 하고 가능한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또 명성 관리도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항상 그 명성이 유지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인기가 유지되긴 힘들어요. 그러나 떨어지는 거는 일순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효과적인 미디어 관리도 중요하더라. Effective Media Management. 그래서 왜 어떤 스포츠 조직이라든가 선수의 크레더빌티, 신뢰도 사람들이 상 믿음이 가는 선수, 이미지가 좋은 선수 이런 크레더빌리티가 있겠죠. 또 해당 구단 조직은 그 선수로 인해서 그 팀의 성적으로 인해서 이윤을 추구하겠죠. 프로피터빌리티, 이윤 추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미디어 관리를 해야 된다. 적절한 인기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미디어한테 밥을 주면서 뭔가 보도가 되도록 해서 그 팀의 좋은 퍼블리시티를 만드는 거. 이거는 가장 스포츠 조직에서 중요하고요. 그건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홍보팀이라는 게 있죠. 홍보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좋은 퍼블리시티. 한양대학교가 무슨 봉사활동을 했다, 뭘 했다. 계속 보도자료 만들고 기자들이 취재하게끔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효과적인 미디어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교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디어 보도와 관련된 위기, 미디어에서 노출이 됩니다. 사건, 사고, 빨리 가동돼야 되겠죠. A 구단 선수가 밤새 음주운전하가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에 사고 난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서 과실이니까요. 근데 뺑소니 부분은 이제 과실이 아닌 부분이 존재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causing a negative impact,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네거티브 퍼블리시티, 그 팀, 그 구단, 모기업까지도 네거티브 퍼블리시티가 존재하죠. 지난번에 여러분 농구샵, 프로농구 봤지만 제퍼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LG 세이커스에 이 선수가 우리나라 애국가 때 좀 스트레칭을 했어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았던 건 확실해. 못마땅한 거야. 이게 모르는 거 아니야. 뭔가 비틀어져 있어, 꼬여 있어 마음에 좀 언짢은 게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성스러운 존재로 애국가 부를 때 진짜 그 선수들 막 TV 중계할 때 보면 감독, 코치들 얼굴 보여주지 않습니까? 장난해도 안 되죠. 다 가르칩니다. 야, 애국가 부를 때 눈 똑바로 뜨고 굳게 그냥 하고 엄숙한 자세에서 취해. 괜히 극적거리지 말고 딴 눈 돌리지 말고. 분명히 그 미디어 그 홍보팀 관계자 프런트에서 얘기해 줄 거예요. 철저하죠. 하는데 뭐 애국가 오늘따라 이렇게 길게 느껴지냐? 뭐 이런 말 하다가 이제 잡히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부분 상당히 이런 네거티브 임팩트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저는 제퍼 선수를 아주 나쁜 행동을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 정서상 퇴출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저도 안타깝지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단장님한테. 우리 대학원 다니시니까. 왜? 저는 뭐 그 정도 용서할 아량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한번 이게 몰리면요. 가뜩이나 이제 선수가 뭐 태업을 한다, 열심히 안 뛴다, 여러 가지가 있던 약간 좀 부정적인 쪽으로 몰릴 때 그런 행동은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쪽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할 수 없지만 일단 바로 퇴출해 버리는 게 관리상으로 LG 이미지도 그렇다. 했는데 다음 경기 뛰고 싶겠죠. 왜? 아직 여기서 잘하는 선수인데 러시아에서 득점한 출신이고 대단히 잘하는 선수인데 미련을 뒀죠. 하루 정도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KBL에다가 KBL이 조치를 하는 것도 어떠냐인데 구단이 액션을 취한 다음에 KBL이 어떤 반응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 날 퇴출하는 걸로 했죠. 근데 씁쓸합니다. 우리가 좀 그런 좀 경고 정도 줘도 될 어떤 상황이죠. 왜 외국 선수인데 거꾸로 나가서 보세요. 외국 가서 그 나라 국기 개항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국제학술대회 때 무슨 애국가 제창이라든가 국회의원 경례 같은 그런 세리머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자기네 나라끼리 모였을 때 하는 건데 하여간 이런 네거티브 임팩트가 있죠. 특히 모기업, 삼성, LG, SK 이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잣대는 갑작스럽게 강한 잣대가 적용될 때가 있다. 그냥 죄송하다 여러분들 팬들 잘 지도하겠다.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많은 상황들이 이게 에스컬레이트죠. 확대가 되고 그럴 때 강한 잣대가 적용돼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이런 transforming the functional 기능적인 것들이 때로는 역기능으로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더라. 하다 보니까 팀에서 그런 게 있고요. 이런 스캔들. 그래서 이런 어떤 미디어에서부터의 어떤 시리어스 어텐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미디어로부터 시리어스 어텐션을 받게 되면은 미디어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가져야 되겠지만 미디어로부터 심각한 어떤 관심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스캔들 같은 것들이. 그러면
바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것과 스캔들을 조금 구분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어느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느 게 더 나빠요? 뭐 스캔들도 나쁘고 크라이시스인데 되게 이제 구단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나쁜 거지만 크라이시스가 좀 더 인스티튜셔널, 시스테매틱, 와이드 스프레드 디스펑셔널 뭐예요? 좀 더 뭐 깊이 있게 제도적 차원이야. 그 팀의 시스템적인 어떤 부분의 문제로 보는 거죠. 크라이시스를. 그다음에 그런 걸 봅니다. 선수들이 연봉이 다 2천만 원 이하야. 거기서 승부 조작 개연성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선수들이 2천만 원이 안 돼. 그럼 뭔가 외부에서 뭔가 그러한 부분이 들어오겠죠. 근데 선수들이 연봉이 다 1억이 넘어. 사실 그런 부분, 뭐 외부에서 뭐 이거 한번 돈 1,000만 원 주고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가 않겠는데 선수들이 다 배고파. 그렇게 1년에 100경기 뛰어도 연봉이 2, 3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뭔가 외부에서 승부 조작 같은 것들이 들어올 개연성이 존재하죠. 뭔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뭔가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항상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굉장히 가난해. 밤에 그런 가난한 도시의 밤길을 걷는다. 뭔가 위기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죠. 근데 국민들이 다 웬만큼 살아. 교육 수준도 높아. 그건 시스템적으로,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안전된, 안정화된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건 혹은 인시던트, 사고죠. 사고인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스포츠 조직의 통제 바깥에서 발생한 스포츠 조직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outside the control of 스포츠 오거나이제이션, 스포츠 조직의 어떤 통제 범위 바깥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들을 보통 우리가 크라이시스라고 그러고요. 스캔들은 좀 개인의 행동과 관련된 부분이죠. 개인의 행동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서 주로 어떤 뭐 성추문이라든가 뇌물, 돈, 또 무슨 타락이라고 그랬는데 커럽션, 부패, 스캔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뭐 대선 자금이든 뭐 정치 자금 같은 부분 보통 스캔들이라는 말을 하겠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 정당의 뭐예요? 크라이시스죠. 개인의 스캔들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것이 딱 어느 순간에 딱 독립적으로 한번 발생한 사건이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뭐예요? 어느 정권이든 누구든 계속 반복되죠. 반복돼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까 이런 인스티튜셔널, 뭔가 시스템ik, 히스토리컬하고 계속 내려오는 한국 사회의 어떤 정당 정치의 하나의 크라이시스 비슷한 거죠. 이런 게 많습니다. 안 걸리면 그냥 버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스캔들이 팀, 선수, 리그, 조직의 위기로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된다. 한 몇 년 전이죠. 프로야구 선수 병역 기피 스캔들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잘 무마했어요, 사실은. 지금 어떤 선수는 병역 기피했다가 13년이 지나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13, 뭐 들어오게 하죠. 뭐 그렇게까지 한국 사회가 그렇게 뭐 그 정도 용서 안 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왜? 뇌물 수십억 먹고 1년 있다 나와요. 그거는 쉽게 해주면서 13년이나 고생해서 이제 나이가 몇 살이야? 한 30대 후반? 그럼 들어오라고 그러죠. 그럼 또 잊어서 군대 가겠다는 것도 웃기고 뭘 또 갑니까? 그래서 제가 사과하고 뭐 이 정도면 그만큼 군대 간 거만큼의 어떤 건 받았다고 봐요. 근데 저도 그 병무청이 더 웃깁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엄한 잣대 할 위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요 또 모 시장은 또 트위터에다가 또 달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게 참 사실 다 군대 가기 싫은 어떤 마음이 있어. 그러면서 가면은 영웅이고 위인이고 대단한 거고, 그 마음이 솔직히 드러나서 어떤 방법이 있어서 안 가면은 그게 노출되면 역적이 되는 어떤 문화거든요. 사실은 가고 싶어서 가는 어떤 문화가 아니잖아요. 의무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군대 가다 보니까 참 많은 걸 배우고 참 인생 경험했다. 다시 갈래요? No. 군대 저도 잠깐 있었는데 저는 군대 갔습니다. 6개월밖에 안 했지만은 이거 유격 훈련을 해요. 유격인데 정글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합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끝났어. 다 내려서 재밌습니다. 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겁먹은 거죠. 무서운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용병 선수, 참 용병 선수라는 게 보니까 여전히 그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가지는 어떤 두 가지 항상 듀얼 이미지가 있더라. 그래서 참
특별 문제 없을 때는 참 그 선수가 한국 사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사회학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의 어떤 멀티컬처럴리즘, 다문화 인식 참 심어준다고 봐요. 굉장히 한국 팬과 친해지고 어깨동무도 하고 찍고 눈앞에서 경기하는 거 보면서 그래 얘가 한국화되는 모습도 보고 좀 그런 거 보면 나름대로 이런 외국인 선수 특히 우리로부터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감이 먼 출신들 있죠. 되게 뭐 피부색이 검다든가 저 아프리카 출신이라든가 좀 우리가 좀 멀리 느껴지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떤 백인민에 비해서는 그런 선수가 한국에서 축구샵에서 뛴다. 야구장에서 뛴다. 농구, 배구 코트에서 뛴다. 굉장히 우리한테 한국 사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 2% 3%지만 5% 10% 외국인들이 이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래. 유일하게 한국만 비교적 아주 아시아 대륙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다문화 인종 부분이 굉장히 희소하고 아직도 95% 98%가 다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신기하죠? 다 비슷해. 외국 사람은 구분도 못해. 안 그랬으면 다 똑같은 줄 알고 다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주변 국가 가보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명동 나가도 다양한 시골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얼굴이죠. 마약한다든가 경기장에서 폭력 행위가 관여될 때 같은 한국 선수가 폭력에 관여된 거랑 외국인 선수가 폭행과 관련됐을 때 전혀 다른 차원이 존재하죠. 이럴 때 어떤 구단 또 리그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 시스템, 대응 매뉴얼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 강경만이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또 약한 대응을 할 때 그런 또 카운터 리액션이 또 강하게 존재해 보면은 또 그런 겁니다. 위기도 보니까 인터널 크라이시스가 있고 엑스터널 내부적 위기 뭐 그렇게 좀 제한되어 있다 이겁니다. 인터널 워킹스 오브 더 조직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걸로 제한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큰 반향, 영향 뭔가 이렇게 끼치는 부분은 작다. 그러나 엑스터널은 굉장히 크겠죠. 조직, 스포츠 구단의 조직의 어떤 범주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어떤 미디어 관리가 필요해요. 향후 뭐 걷잡을 수 없을 수가 있죠. 이런 엑스터널 뭐 만약에 옛날에 이제 우리 히어로즈면 훌이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스포츠 구단을 담배가 후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항상 강하게 대두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같은 것들을 담배 회사가 후원한다. 굉장히 윤리적인 부분이 존재하죠. 아직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자 테니스 대회를 버지니아 슬림이라고 그 바카 담배 만드는 회사가 후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국 아마 미국에서도 이게 건강에 해치는 건데 스포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여가도 있겠지만 건강 증진이란 컨셉인데 거기에 무슨 담배 회사가 후원하느냐? 심지어는 뭐야? 올림픽에 코카콜라랑 맥도날드가 후원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왜? 정크푸드, 트래시 푸드, 뭐 그런 패스트푸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인류의 어떤 건강 증진에 좋은 거 아닌데 그런 회사들이 뭐예요? 맥도날드 선수촌에서 햄버거를 팔고 설탕 많은 콜라를 파냐 이거죠. 뭐 심지어는 그런 맥도날드나 코카콜라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는데 담배 회사가 뭐 후원을 한다. 스포츠 팀에 문제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위기죠. 엄청난 위기죠. 자기네가 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역시 프로야구 붐에 힘입어서 뭐 타이어 잡고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제가 10년으로 기억납니다. 2009년으로 기억나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2009년도에 아마 서거했죠. 아마 그때 이제 아마 5월 말쯤 됐고 5월 한 하순 중하순 됐어요. 그때 비치발리볼 대회가 열리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 비치발리볼 대회는 제가 다른 데서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이런 것이 쭉 비치발리볼의 사진 보도가 인터넷상에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비치발리볼을 하느냐 마느냐가 생긴 거야. 근데 하긴 하는데 뭐 그 비치발리볼이지만 바지 입고 뭐 윗도리 입고 다 벗지 말고 수영복 입지 말고 할 수도 없고 그 무슨 비치발리볼이야. 그래서 하는데 뭐예요? 선수들이 착용하는 경기복 등을 활용하여 선전 장면을 보도하지 말라는 보도자제를 요청했다. 대회는 열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치발리볼의 사진 보도와 이거 노 대통령이 죽고
죽어서 이제 막 추모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비치 발리볼은 거의 보도가 안 됐어요. 보도가 돼도 뭐예요? 카메라가 찍어도 롱샷을 찍습니다. 대회 어차피 이게 투어 대회이기 때문에 열려야 돼요. 근데 사진 기자들이 가서 찍어요. 한강에서 비치 발리볼 열려. 이렇게 나오고 선수 이렇게 나오죠. 아까 같은 보여줬던 그런 사진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그 뭐예요? 그 단체 어떤 위기입니까? 엑스터널 크라이시스죠. 자기네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기네 범위 바깥의 일 아니야.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국가 추모 기간이야. 모든 스포츠가 딱 캄다운 돼 있는데 비치발리볼은 이건 더욱더 진짜 뭐 캄다운 돼서 보도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중계도 되고 보도도 돼야 뭔가 스폰서 기업이든 뭐가 다 이게 프로모션이 되고 뭐가 잘 돌아가는데 딱 보도자재 요청 나오고 뭐 가겠습니까? 그냥 남의 사진 찍은 사진 가지고 그냥 보도하는 수준이죠. 인터넷을 도배하던 어떤 청년도에 비해서는 그 해는 그러면 그 대회를 오거나이즈했던 개최했던 스포츠 조직은 엄청난 위기 상황에 당한 거죠. 뭐 방법이 없었겠죠. 굉장히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존재하더라. 뭐 아침에 뉴스 잠깐 보니까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좀 수술하면 올 시즌 아웃이래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크라이시스가 되겠죠. 다저스 구단의 입장에서 스포츠 구단에서 왜 대코리안 마케팅, 한국에 대한 마케팅 모자 뭐 백화점 가보세요. 다저스 모자 무지하게 많이 팔립니다. 또 요즘은 또 피츠버그 모자도 많이 팔려요. 그거 한 4만 원, 5만 원씩 파는데요. 뭐 그것도 그렇게 다저스 전체 볼륨으로 볼 때 크진 않지만 나름대로 LA 지역, 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 지역 커뮤니티 한인 사회에 대한 어떤 비교적 한국 사람들이 잘 살고 거기다 마케팅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뭐 이 정도는 뭐 워낙 비슷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기네끼리 큰 어떤 큰 위기는 아니지만은 어떤 대응 체계는 존재할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팀에서의 어떤 컨트롤과 관계없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위기가 봉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위기에도 보면 스포레딕 간헐적인 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이 체계적인 위기, 시스템적인 위기 존재할 수 있겠죠. 뭔가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 제도 속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여지밖에 없다. 그때는 시스템적인 게 많죠. 대학생 학생들 간에 반목 현상이 없던 게 생기더라. 상대평가 제도 후. 이게 초기에는 생기겠죠. 그러나 좀 장착하면은 좀 많이 그렇게 심해지진 않겠죠.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느냐. 그동안 너무 학점 인플레이션이 좀 문제 있는 것도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 수혜를 받는 게 편하지. 그걸 경쟁 구도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느냐. 이게죠. 그래서 이제 스포레딕 크라이시스 많이 인플레이션 됐어요. 저희가 그 미국 유학 갈 때는 3.0 넘으면 잘한다고 소리 들었거든요. 4.0 만점에 3.0 넘으면 잘한다고 그랬어요. 다 B 이상이고 교수님들이 뭐 A 한 10%밖에 안 주고 B 한 20-30% 주고 절반이 C 하니까 그러면 B 맞으면 선보한 거죠. 여러분 지금 B 맞아봐요. B 맞으면 이제 메일이 옵니다. B뿔 맞아도 메일이 오고 A도 메일이 와요. 이게 A도 메일이 와서 A도 만족을 안 하니 그게 큰일 났죠 지금. 별로 인상이 별로 안 좋네 지금 분위기가 서로. 그래서 이런 스포레딕 간헐적인 어떤 위기, 어떤 경고 없이 딱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건 오히려 당황스럽지만 조직 자체의 어떤 문제로 바로 오르지는 않게 수 있습니다. 아까 이게 얘가 너무 이상 살벌한 얘기를 들었는데 책에서는 경비행기가 스타디움에 추락했대. 이거 뭐 난리가 나겠죠. 그래도 가운데 잘 떨어져 가지고 비행기 탄 사람들 일부만 다친 모르겠는데 뭐 스타디움에 떨어진다. 이건 뭐 사실 뭐 큰 위기가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팀 입장에서 보면 어떤 트래지디, 어떤 비극이지만은 면할 길은 꽤 있는 거죠. 면할 길이 있어. 지금도 그 힐스보로 참사라는 게 뭡니까? 영국 축구 대회 그때 그 당시에 막 리버풀과 어느 팀과의 FA컵인가에 결승하고 있는데 입소권을 막 판 거예요. 입소권을 팔다 보니까 관중들이 다 스탠드 서 있고 막 하면서 움직이다가 넘어져 가지고 89명인가요? 압사했죠. 그 이후 영국 축구에서 입소권이 없고 다 시티드 좌석권만 팔게 되고 관중들도 막 서서 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관중 통제가 있었죠. 여러분 EPL 경기 보면 진짜 줄 딱 서서 전혀 뭐 복도에 그 계단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하나의 그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게 딱 존재한 거죠. 그다음에 시스테믹 크라이시스, 조직의 어떤 병, 오거나이제이셔널 디지즈, 조직에 뭔가 병이 있어요. 병리적 현상이 존재해. 뭐 문제가 심각해. 예? 이를테면 만약에 선수들 간의 어떤 알력이 항상 존재하고 억대 연봉 선수와 몇 천만 원 받는 선수 간의 알력이 존재하고 뭐 서로 이렇게 뭐 헐뜯고 뭐 이런 게 존재한다든가 굉장히 그런 거는 굉장히 데인저러스 하겠죠. 그래서 조직의 만연대 문제로 기인하는 위기들 이 구제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뿌리 박힌 문제, 예? 어느 구단에 뿌리 박힌 어떤 전통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쉽게 레미디 이렇게 치료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선수들의 낮은 보수, 수당 이런 것들 불만이 계속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승부 조작에도 관여하는 경우가 있더라. 도박가들이 뭐 공모할 때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스포츠 구단은 위기에 있다. 여러분이 가지는 교재 184페이지 보면은 어떤 위기의 타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스포레딕한 어떤 위기와 시스테믹한 위기가 존재하고요. 인터널, 엑스터널. 그래서 매트릭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뭐겠습니까? 스포레딕과 시스템 중에서 심각한 조직, 스포츠 조직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역시 시스테믹하고 엑스터널, 외부와 관련되면서 조직의 어떤 체계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문제점에서 발생한 위기, 그것이 어떤 위기 크기도 임팩트도 매우 높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았듯이 스포레딕 인터널은 상대적으로 낮고 그런 영향, 네거티브 임팩트겠죠. 그러나 아까 익스터널하고 시스테믹한 위기는 굉장히 네거티브 임팩트도 클 것이다. 그에 따른 대응도 커지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많은 또 대미디어 관리 인력이 동원돼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 차원에서 구단 차원에서의 뭔가 어떤 식으로 트리트먼트,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라는 얘기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가 그 위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뭐 모랄 트랜스그레션, 선수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많이 있겠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쉽게 뭐 약물을 복용한다든가 도핑을 한다든가 뭐 음주운전이 좀 쉽게 일어나죠. 일반인들도 쉽게 하니까요. 음주운전을 걸리고 안 걸리고 차야지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꽤 있겠죠. 밤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개인의 한 문제인 경우는 그렇게까지 스캔들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시스템이 반복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이런 셀리브리티, 팀의 스타 선수들, 눈에 띄는 선수의 조그마한 어떤 행동조차도 굉장히 하이 미디어 어텐션을 받아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니까 타블로이드라고 그 슈퍼에 쫙 쌓이는 잡지, 신문에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이제 보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셀레브리티의 경우, 셀럽의 경우 이런 미디어 어텐션이 항상 받기 때문에 별도의 진짜 어떤 미디어 관리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김연아 선수도 굉장히 그걸 조심하고 있을 거예요. 뭐 일거수일투족이 다 어텐션을 받으니까 아니 좀 어떻게 보면 좀 스타 셀럽이지만은 그러한 면에서 어떤 자유로움이 없고 항상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다 보면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포츠 조직이 클수록 이벤트가 클수록 올림픽 또 프로 스포츠 야구 축구 이런 클수록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이 사건의 발생이 나쁜 방향으로 흐를 개연성이 크다. 그렇죠. 파급력도 커지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매니지먼트 관리할 것이냐. 뭐 근데 관리대 미디어 자체적으로 그런 위기를 관리하면서 뭐예요? 대미디어 어떤 식으로 미디어에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은 이거였는데 이것이 뭐 가능한 좀 면피, 나쁜 말로 하면 좀 우리가 잘못한 걸 축소화시켜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익스큐즈를 받아야 되겠죠. 그 대신에 또 잘못을 또 인정하면서 뭔가 좀 뭐 여러 가지 뭐 이미지를 좀 바꾸고 그래서 조직이나 팀 리그에 대한 데미지를 최소화시키고
있어야 된다. 근데 또 위기 스캔들을 또 감추고자 할 경우 unethical, 비인류적으로 됐을 때다. 그렇다고 또 모르는 것까지 얘기해야 되느냐? 참 어렵습니다. 잘 언론이 몰라요. 이것까지 다 얘기해서 뭐까지 그러다 이게 전부입니까? 예, 전부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기자가 또 터트려요. 분명히 어저께 전부였는데 왜 또 뭡니까? 그럼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서 기자들 관리 여러 가지 부분이 판단 그게 중요하죠. 자, 승부자 선수가 2명이었습니다. 참 구단 책임자가 사과를 하고 더 이상 없습니다. 2명뿐입니까? 야, 확실히 얘기합니다. 옛날에 LG인가요? 그 안무개 선수가 이제 승부 조작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1회 첫 타자를 포볼로 보내느냐 마느냐를 거는 거죠. 가장 쉬운 승부 조작이죠. 게임 전체를 점수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경우 그래서 1회 안무개 투수가 첫 타자를 포볼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를 배팅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미 불법 도박에서 다 그게 들어오죠. 그런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야 포볼로 보내. 이게 투 스트라이크 잡고서 계속 공이 바깥으로 와서 포볼로 보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베이스볼로 배팅한 사람들은 받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감독도 좀 툭하면서 제가 왜 이러지 할 수가 있겠죠.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요새 돈도 없고 뭔가 몰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항상 이상한 전화 받고 모든 게 감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승부 조작 첫 번째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하도 소문이 나니까 갔어요. 전지훈련 이제 프리시즌 스프링 캠프에 가서 단장 선수 있고 KBS 기자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그런 소문이 돌아다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단장이 너 그런 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선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터져가지고 이제 단장도 애매하게 지고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이 존재는 이미 스포츠 기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스포츠 기자 책임도 커요. 근데 이걸 누가 터뜨리냐? 사회부 기자가 터뜨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스포츠 쪽에서 알고 있는데 쉬쉬해 주는 거죠. 왜? 프로스포츠 담당 기자가 뭐 터뜨리겠습니까? 자기 아까 말 필드인데 자기 영역이고 참 다 아는 선수고 다 아는 감독이고 그 구단이니까. 근데 이게 사회부 기자나 이쪽에서 뭐가 들어가서 한 거죠. 어차피 터지게 마련이죠.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스포츠 조직도 사회 규범과 사회적 기대에 늘 부합돼야 된다. 사회적 규범 존재합니다. 오히려 더 강한 잣대, 규범이 적용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번 보면 혹시 여러분이 가진 교재 잠깐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규범이 존재합니다. 선수의 스포츠 환경에서 벌어진 액션, 스포츠 액션. 그러니까 선수가 어떤 행위를 한 거, 경기장에서 하던 어떤 이런 스포츠와 관련된 액션이 존재하겠죠. 그런 차이가 별로 없을 때는 별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스몰 크라이시스, 스몰 스캔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회적 규범과 가치와 거리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는 생각보다 크라이시스라든가 스캔들이 커지죠.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봅니다. 같이 이거죠. 일반인들은 하더라도 미디어 노출이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선수들은 똑같은 걸 하더라도 안 된다는 개념이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서 음주운전 일반인 걸려서 면허증이 받았습니다. 그럼 그냥 끝난 건데 선수 같은 경우 스타 선수는 엄청난 네거티브한 그런 어떤 배드 퍼블리시티까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 기준이 똑같은 기준이 나한테 일반인한테 적용되던 기준이 똑같이 선수한테 적용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엄한 잣대가 종종 적용되더라. 아니 김연아 선수 맥주 광고까지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맥주 광고하고 교생 실습 기간에 맥주 광고한 거 갖고도 뭐라 그래요? 또 그걸 동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생이 교생 실습 기간에 맥주 광고, 술 광고 하느냐? 술 광고하지만 여러분 유럽 가 보면요, 아침 10시인데 이렇게 맥주 먹어요. 물같이 먹더라고요. 그 세상에. 그래도 저는 낮에 한번 한두 컵 먹어본 적이 있더라도 아침 10시에는 커피였지 9시에 커피였지 그냥 그런 사회. 또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그렇고 또 솔직히 한국에서조차도 쉽게 캠퍼스에서 요새 축제 기간에 주점하고 한두 잔 수업 전에도 먹던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엄청나게 강한 잣대가 적용되더라. 그러면서 운전하라? 안 된다. 징계 받아야 되겠죠. 이런 식의 어떤 선수에 관한 엄한 잣대가 또 이중적 잣대가 존재하는 경우가 특히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특별한 또 윤리적인 잣대가 적용하죠.
아까 얘기했던 그 가수는 안 가도 되는 가수였죠. 미국 영주권이 있었나 그래요. 근데 자꾸 간다 했다가 이제 그런 어떤 좀 그의 그 말이 아마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골프 배상문 골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선수도 지금 병부채선 들어오라 그러고 나 좀 PGA 좀 뛰어보고 좀 들어가겠다 하는데 나이가 30 넘으면 이제 연기가 안 되니까 방법이 있었죠. 그 선수가 잘못한 게 이거죠. 대학을 적을 두고 석박사 과정에 입학을 하면 또 연기가 됩니다. 6년을 연기가 받아요. 근데 그거는 오케이고 그렇게 해서 군대 연기한 건 오케이고 저렇게 적을 안 두고 있다가 활동하고 있다가 그거는 안 된다. 이게 벌써 이제 이게 제도적인 어떤 허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대학을 제대로 다니겠어요? 대학원을 다니겠어요? 수단이 뭐야? 뭐한 수단이야? 자기 군대 가는 걸 연기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근데 적은 뭐야? 한양대학교 특정과를 얘기합니다. 무슨 과?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생입니다. 우리 동문이야. 제가 학장으로 있을 때 그런 석박사 통합과정을 만들겠다고 신청을 해요. 누구 때문에? 한 개인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자, 이거 참 근데 본부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혼돈되는 거죠. 응? 혼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원칙과 또 우리가 관행 또 우리가 그런 배려 어떤 그거를 고려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혼돈이 참 어려운 데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회적 기준과 스포츠 기준이 어떤 거리가 있을 때 행위 차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 사회적 가치와 기본이 뭐예요?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나눔 경영도 하고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사회적 가치와 규범 잘 눈에 안 띄어요. 뭔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착한 척 해야 돼. 봉사도 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도네이션도 해야 돼요. 이런 규범이 존재하는데 스포츠 액션 굉장히 눈에 띄죠. 뭐 실수 하나 자체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불일치도 스포츠 조직의 위기로 전개될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좋게 봐요. 호날두 선수가 80억인지 90억을 네팔에 도네이션 하고요. 김연아 선수가 얼마를 큰 돈을 또 이렇게 기부하고 이런 좋게 봅니다. 이거를 그 선수의 대외적 이미지 관리 차원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순간 내 스스로가 불편해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 그렇게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좋은 행동은 좋게 보는 거죠. 표면적으로 오케이 도네이션 좋은 거다. 박수 치면 되지. 그 이면에 뭐가 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부분이 존재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마지막 부분은 좀 다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위기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도 5가지 단계가 나오죠. 그래서 피규어 그림 12.2에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페이즈. 그래서 위기 단계, 위기 관리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디텍션. 뭔가 위기에 관한 어떤 신호가 오겠죠. 감지가 되겠죠. 제가 왜 이럴까 요새 뭐가 좀 이렇게 끝나고 얘기도 안 하고 먼저 가네. 제가 요새 이렇게 좀 빚이 있는 것 같아요. 속 그러든가. 제가 최근에 무슨 카지노 갔다 온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식의 이제 구단이나 클럽에서 얘기가 좀 문제가 생겼네. 그럼 갔으면 딱 땄을게요. 대부분 다 이렇겠죠. 목돈이 잃지 않았냐. 시그널 디텍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여러 가지 early warning sign, 초기에 경고하는 어떤 표시가 나타나겠죠. 남겨두고. 근데 처음에 조직은 그냥 다 우리 카지노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거나이제이션이 그러한 어떤 시그널을 무시하죠. 이제 슬슬 이게 이때 벌써 뭔가 액션이 취해지고 관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떤 무시하게 되다 이겁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미디어보다 앞서서 그런 위기가 감지가 돼. 제가 조금 훈련 좀 특이하고 외부에서 이상한 전화가 자꾸 오고 애가 전화 받으면 말을 못 하고 빚에 독촉에 시달린다든가. 그럼 뭔가 미디어는 모르겠죠 이 선수가. 그러나 미디어보다도 먼저 안 거죠. 구단 클럽에서 A라는 선수가 뭔가 좀 어려움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봉착이 합니다. 자꾸 전화 오면 나가서 받고. 나가서 보면 이렇게 좀 벌써 느낌이 오죠, 뭔가. 그래서
그래서 beginning of a crisis management process. 초기에 이제 그 위기 관리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떤 위험에 대한 인지를 아는 것이죠. cultivating an awareness.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뭐예요? 위험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이런 시그널이 가져다주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인지를 해보는 겁니다. 이 뭐 때문에 그럴 것인가? 선수들이 어떤 것이 인발부되어 있는가에 대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조직은 이런 bad news, 뭐 문제가 벌써 처음에 내부적으로 발생할 때 뭔가 액션 시스템이 들어가고 내부 감시 시스템이 들어가겠죠. 선수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가고 이야기가 들어가 보고 구단에서 뭔가 접근을 해서 너 왜 그러냐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 단계 preparation 준비 뭔가 프리벤션 예방 단계인데요. 이제 조직이 너무 이제 괜찮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문제 없어 하고 조직을 믿어버리는 이제 과신이 존재할 수 있겠고 이걸 좀 날카롭게 볼 수 있는 어떤 문제화할 수 있는 비판 세력이 또 구단에서도 부재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거야 선수, 다 젊었을 때는 다 그런 거야 하고 쉽게 또 무시해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런 어떤 준비 단계가 소홀할 수가 있겠죠. 또한 프리벤션 예방 차원도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early warning 시그널이 종종 undetected 분명히 뭔가 지나고 나면 그때 그랬었지 그게 문제의 발생의 초기 단계였어를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가 존재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야? 처음에 undetected 그때 그게 그였어? 걔가 이렇게 외부 전화를 받고 자꾸 클럽하우스에서 저기 라카룸에서 나가던 게 아마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걸 무시했던 거고 또한 그것도 그 당시에는 뭐예요? undetected 된 거죠. 보고도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우리의 조직에는 일어날 수 없어. It cannot happen to us. 우리한테는 이런 거 발생 안 해. 우리 애들 뭐 다 착한데. 다 착한데. 그렇죠? 그런 문화가 결국은 크라이시스를 야기하게 됐겠죠. 그래서 bad news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항상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where to start 어디서 시작하는가? 어떤 위기가 우리 조직에 일어날 위험을 끼치는가? 우리 조직에 일어날 위험에 끼치는가? 조직의 어떤 외부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의 어떤 조직을 봤을 때 위험 가능성은 어떤가? 위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뭐 이 정도는 그 정도는 뭐 다른 구단도 있었던 전례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최근에 어떤 여론 동향을 봤을 때 굉장히 크다. 이거죠. 가장 크죠. 각 위기의 잠재력은 어떠한가? 가장 그렇죠. 제가 학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예술체육대학을 대표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양성평등이지만 대부분의 어떤 거기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성희롱과 관련된 사건,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된 걸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를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강의 시간에 교수가 어떤 그런 발언을 했다. 성차별적 발언,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 그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건을 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다루었다 보고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죠. 그래서 아직은 그러나 내부적인 거니까 생각보다 이건 인터널 크라이시스고 또 외부로 나갈 만한 사안이 아니고 흔히 그 문제지만 미디어 뭐 어느 대학 모 교수 같은 식의 어떤 그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항상 없었다는 얘기는 발생할 개연성이 언제고 존재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죠.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까지 합니다. 이제 이 교수님들은요 강의 계획서 입력할 때 비디오 동영상 5분인가를 봐야 돼요. 그걸 반드시 클릭을 한 다음에 다 보고 나서 그다음에 강의 계획서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또 교수들 반대 또 되게 많습니다. 나를 치안으로 보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이게 하나의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기 학생 처장님이 모든 교수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 예방적 교육을 우리가 모아서 하긴 그렇잖아요. 무슨 한번 범죄자들도 아닌데 교수님들한테. 그러나 지금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 트렌드는 철저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윤리적 잣대는 굉장히 강하게 존재하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인원수가 몇 명이냐가 다 보고가 돼요. 교육부에. 또 여러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고가 돼요. 그럼 A대학
전체 교수 1,200명 가운데 1,000명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했다. 그래 보고하면 됩니다. 이런 형식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오늘 아래 어떤 하나의 위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프리벤션 차원에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잘 준비된 조직은 그런 위기 단계의 어떤 스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텝들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 그다음에 자신의 역할, 책임과 관련돼서 정확한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텝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위기가 심각한 단계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해줘야 돼요. 사실 근데 구단이 뭐 이걸 다 여러 사람이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항상 그 대응팀이라는 거를 상시 조직은 아니겠죠. 그러면 행정팀에, 총무팀에 누구, 인사 누구, 홍보실에 누구가 딱 대응팀이 만들어서 이때 어떤 식으로 대응한다. 매뉴얼을 갖고 있으면 크게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맞게끔 선수 관리, 위기 발생 시 대미디어 관리. 그래서 딱 리스트업된 미디어에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구단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향후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노력을 할 것이다. 뭐 이건 위기는 아니지만 약간의 위기가 될 뻔했죠. 우리 런던 올림픽 때 우리 박정호 선수가 독도 세리머니를 했죠.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국제축구연맹 IOC를 대응해서는 위기지만 국내에는 뭐야? 기분 좋은 일이야.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이게 이중적인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들으면 쓰다듬어주고 싶은 거야. 국내용이야. 그러나 IOC나 FIFA를 향해서는 뭐예요? 뭔가 징계 비슷하게 내리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향후 IOC다 그랬죠. 대한올림픽 KOC 우리나라 올림픽위원회에서 향후 올림픽 출전 시 이러한 정치적 액션에 대한 하지 못할 것을 강하게 교육할 것임. 그래서 언제 그래서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언제 이러한 선수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경기장 경기 전후 선수촌에서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르칠 것임, 교육시킬 것임, 뭐 이런 걸 다 보고했습니다. 그럼 IOC가 한국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에서 이러한 향후 예방 조치 차원에 뭘 하겠다. 오케이, 좋아. 선수가 뭐 좀 옆에 있는 관중이 던겨준 그걸 가지고 한 거니까 사전에 계획된 건 아니었고, 관중이 준 거를 한국 팬이 준 걸 들고서 세리머니 한 거니까 경고 정도 준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 샌디에고에서 했는가요? 한국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태극기를 이제 피차 마운드에 꽂았어요. 일본 이기고 나서 신났죠? 기분 좋죠? 자세히 보면은 그것도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이제 잠실에 돔을 지었어요. 돔 경기장을 지어야 한 4, 5년, 5, 6년이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대학 다녀요. 동구장 같이 가게. 근데 WBC를 우리가 호스트했어요. 근데 한국과 일본전에서 졌어. 일본 선수가 잠실 동구장에다가 일장기를 꽂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돈가스집 샤보템이 좀 다 이렇게 파괴되나요? 그다음에 유니클로 옷들이 다 찢겨지나? 그다음에 포카리스를 다 버리나?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에 대한 어떤 어세스먼트, 측정, 평가, 어느 정도 올 것이냐 리스크가 이런 것도 한번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리스크를 우리가 어세스먼트 측정해 봤더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소하더라. 심각할 것이다. 그에 따라 대응이 틀려지겠죠. 선수 하나가 사과하고 단장이 사과하면 어느 정도 끝날 것 같다. 그러면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크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건 선수의 사과, 단장의 사과 가지고 안 된다. 이럴 경우는 뭔가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때로는 필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기 각 단계에 따른 어떤 잠재적 어떤 영향력을 잘 봐서 이 단계에서 좀 위기가 좀 더 커졌는데 이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혹시 스포츠 조직이든 이건 스포츠뿐만 아니죠. 여러분이 어떤 홍보실 쪽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관계할 때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할 것인가를 미리 사전에 준비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위기 상황에 확신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애니 어떤 미디어
대해서 뉴스를 어떤 의사소통 구조 뭔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이 존재하느냐. To communicate the news to the media. 미디어 뉴스를 제공할 수 있는 뉴스거리를 알맞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 있느냐. 또 communicate the news with 조직 내에서도 서로 소식을 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냐. 그러니까 조직 내에도 의사소통 구조가 존재해야 되겠죠. 앞서는 여기서 뭐야? 미디어에 대해서 뭔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뭐 좌우하면 됐죠. 자, 이런 위기가 포착할 때 우리가 언론사 아무개 KBS, MBC, SBS 어떤 인터넷 기자 어느 신문사에 대해 탁탁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뿌려야 되겠죠. 이런 부분. 또 조직 내에서도 communicate the news within the organization. 조직 내 자체에서도 뭔가 이런 뉴스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해야 되겠죠. 정보가 정확하게 서로 커뮤니케이트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임명된 사람이 있느냐, nominated 그 역할, 그 잡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느냐, as the organization spokespeople 대변인 at a time of crisis 위기치 대변인 있어야겠죠. 모든 대변인이 일관되게 그 사람이 얘기해야 되겠죠. 저 사람 얘기 틀리고 이 사람 얘기 틀리고 단장이 모든 얘기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겠죠.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겠다. 대변인을 통해서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말이 하고 싶겠죠. 근데 이게 뉘앙스가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그거 그냥 다 녹음됩니다. 뭐든지 한마디 했던 것이 녹음돼서 이것이 바로 나중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어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스포크스피플 그래서 대변인을 존재해서 그런 위기관리 대응팀에서 모든 대외적 이야기를 이론화해서 그 사람이 어떤 정해진 말, 주어진 말, 준비된 말을 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다. 그다음에 컨테인먼트, 뭔가 이제 위기를 좀 캄다운 시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데미지, 위기를 좀 더 제한시켜야 되겠죠. 뭐 자꾸 위기를 커진 그 데미지를 우리가 잘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나 어떤 스캔들이 퍼지게 되는 단계에서 가능한 몇 가지 대응 원칙을 하면은 그런 위기가 컨테인먼트, 제재, 구속 뭔가 좀 통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데미지가 커지는 것보다는 더 한계화되겠죠. 이런 부분이 역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 원칙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이거 매뉴얼이지만 이게 정확하지만 일반적인 얘기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교재 191쪽 위기 발생 시 Phase 3 Containment and Damage Limitation. 그래서 스포츠 조직의 어떤 그 관계자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그 도전에 직면하더라. 특히 위기가 발생한 거죠. 미디어에 막 크게 떠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미디어에서 막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위기에 대한 어떤 어세스먼트, 평가를 해봐야 돼. 위기가 이게 도대체 얼마나 규모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어떠한 네거티브 임팩트가 규모가 클 것인가를 잘 어세스먼트, 잘 측정하고 접근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팅 해야 돼요. 그래서 스테이크홀더, 여러 자기네 그 구단이든 조직의 관계자들과 가능한 빨리 그런 정보를 어떤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해야 돼요. 사실 구단이 있지만은 뭐예요? 구단 관계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누가 스테이크홀더가 누구겠어? 우리 같은 스포츠 조직은 뭐예요? 누구예요? 스테이크홀더가 누구야? 그룹, 모기업, 기획실. 그럼 누구한테 가는 거야? 바로 오너한테 연락이 가는 거죠.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요. LG에서 제퍼슨 선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장이 딱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지만은 단장의 입장 뭐예요? 모기업, LG전자가 됐든 주 LG의 뭐예요? 오너. 뭐예요? 또 last name is 구. 구회장님. 뭐 하도 많아서 구회장님. 뭔가 좀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오너 입장. 한화 같은 경우도 김성 감독이 어떤데? 그러면 뭐예요? 회장님, 김승현 회장인가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어떤 통로 부분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괜찮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do not ignore the problem. 그 문제를 무시하지 말라. 너무 간과하지 말라 이거죠. Do not attempt to cover the problem up. 문제를 싹 덮으려고 하지 말라. Do not attempt to cover the problem up. 좀 덮은 경우 있죠. 괜찮아 말하지 마. 딱 그게 될 때가 있겠지만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gather all the fact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모든 사실을 정확한 사실들을 모아봐라. fact. 진짜 뭐가 팩트인지 모를 때가 있죠. 소문만 무성하죠. 진짜 팩트가 뭐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아서 그다음에 try not to comment. 코멘트를 시도하지 말라 이거죠. 뭐야? 조금 얄팍한 지식 가지고 partial knowledge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점전된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걸 가지고 뭔가 판단하지 말라 얘기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appoint a spokesperson. 그래서 뭐예요? 그 미디어 접촉을 할 사람 대변인을 임명해라. 대변인 임명해라. 그다음에 establish a consistent message or story. 일관된 메시지를 만들어내라. 뭐 이랬다 저랬다. 이거 변동이 있으면 안 되겠죠. consistent message. 방향이 정해지면 그와 부합된 일치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라 얘기고요. 그다음에 explain the steps of organization has. 오거나이제이션이 가지고 있는 다음 단계 여러 가지 단계들을 잘 설명하라. 스텝이 있겠죠. 저기 이렇게 이런 단계 이런 식의 어떤 컨테인먼트 뭔가 위기 발생한 위기를 컨테인 뭔가 좀 구속하고 잘 다룰 수 있도록 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데미지를 가능한 줄여라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회복도 필요하겠죠. 회복을 해야죠. 리커버리 해야죠.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try to return to business as usual. 일상적으로 가능한 빨리 그 평상 상태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 사건이 발생하고 스캔들이 발생하고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원상복구가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 이렇게 싸움 나면 어떤 식으로 리커버리 합니까? 연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리커버리 해요? 남자들은 간단한 것 같은데 됐어. 뭐가 됐어? 미안해. 뭐 됐어랑 미안하면 리커버리가 되나요? 근데 여학생들은 좀 그런 게 아니죠. 뭐가 됐어?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걸 원할 수가 있고 남자는 되게 퉁치면서 이제 됐다니까 미안하다니까 한마디로 끝내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리커버리 합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얘기해 볼까요? 지금 녹화하고 되겠으니까 이건 하나의 노하우니까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님이 약간 충돌이 있으셨어. 어떤 식으로 리커버리 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안 하십니까? 그 다음날 아빠가 아침을 안 들고 나가. 그러면 엄마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뭐 그거 갖고 아침 또 차려줄 걸. 또 차린 거 안 먹고 나면 또 갔다 와서 또 후환이 있죠. 차렸는데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잘 어떤 식으로 어머니 아버님이 의견 충돌이 있고 나서 어떤 식으로 회복하는지. 두 분이서 외식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상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전히 아까 얘기했듯이 sending a strong and consistent message. 이게 가장 consistent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뒤에 나오는 credibility, 신뢰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신뢰성. 뭐 말이 막 바뀌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항상 consistent한 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스포츠 조직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IOC가 가진 어떤 시스테믹 크라이시스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미드 프로세스 뭐예요? 올림픽 개최 도시를 선정하는데 항상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올림픽 개최 도시를 선정하면 어떻게 해요? IOC 위원들이 어떻게 해요? 신청한 도시를 어떻게 합니까? 가겠죠. 평창에 옵니다. 프랑스의 안시를 방문하고요. 독일의 뮌헨을 방문해요. 근데 평창에 왔을 때 평가위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대단하겠죠. 뭐 서프라이즈겠죠. 딱 호텔 들어가는 순간부터 서프라이즈, 방 열자마자 서프라이즈, 뭐 대단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지금
약간 좀 편찮으신 건희 형님께서 좋은 와인을 다 방마다 비치해 두라. 와인 정도는 괜찮잖아요. 뭐 마시는 거니까. 그게 뇌물 아니죠. 그래서 딱 들었더니 참 평생 마셔볼까 말까 한 와인이 한 병이 있어요. 마음을 좀 움직이겠죠. 무슨 캐시를 주고 그러면 부담스러워. 그건 뇌물이 되는데 와인이야. 또 먹고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마음 움직이겠죠. 뭐 이런 거. 그래서 개체 도시 선정할 때 이게 시스템의 위기가 뭐냐면요. 방문하게 돼 있어. IOC 위원들이 방문하면서 평가를 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평가를 해가지고 결국 투표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야? 갖은 향응대를 받겠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IOC가 개체 도시를 평가하는데 IOC 위원들을 가능한 이제 배제하고 전문 기술자들, 그런 대회 오거나이제이션을 많이 했던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한테 평가서를 쓰라고 그럽니다. 초기에는 누가 했어요? 그 평가를 누가 했어요? 투표를 할 IOC 위원이 평가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모 대학 음악을 하는데 교수님이 고3 학생을 레슨을 해. 근데 걔가 그 대학을 어플라이 해. 문제가 있겠죠. 이게 바로 시스테믹 크라이시스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현직 교수님들은 입생들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겠죠. 왜? 구조적이죠. 구조적으로 그런 입시생들을 만약에 어떤 프라이빗 레슨을 할 경우 이 친구들이 그 대학을 어플라이하면 뭔가 심사위원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수시 입학을 합니다. 올해 여러분 1학년부터 수시 입학하는데 해당 학과 교수들은 그 수시 입학할 때 그런 면접관으로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 되겠죠. 원래는 사실 들어가는 게 맞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면접 점수도 없잖아요. 면접 뭐 하고 싶은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나 면접이 있는 순간 그러한 어떤 일만의 조그만 개연성이 존재하면 나중에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자체에서는 허용을 안, 사범대학만 허용하나 그래요. 면접. 왜? 교사 양성을 하는 데니까요. 그래서 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관련된 어떤 시스템적인 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올림픽 브라이브 스캔들 뭐예요? 뇌물 스캔들이죠. 뇌물을 받겠다. 이게 110명이 투표하는 거라서 좀 이게 영향이 거의 만약에 한 5,000명이 투표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뭐 뇌물도 안 되겠죠. 한두 명 뭐 10명한테 뭘 줘도 안 되겠죠. 그럼 110명이 그나마 뭐보다 낫습니까? IOC는 누구보다 나. 110명이나 되니까 어떤 그런 영향력 개연성이 110명이 투표를 하니까 어때요? 그래도 100분의 1, 110분의 1의 어떤 그밖에 안 되죠. 어느 건? FIFA는 몇 명이 투표합니까? 집행위원 몇 명이 하죠? 한 20명 내외가 합니다. 막말로 5명, 10명만 잡으면 FIFA 올림픽을 개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시스테믹한 어떤 잠재적으로 어떤 그런 브라이브, 뇌물이 있을 어떤 구조적, 유인적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20명이 결정한다. 아니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FIFA는 그걸 포기 안 하겠죠. 왜? 집행위원들이 재밌어. 신난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집행위원들이 뭐 다 재벌 총수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같이 뭐 재벌 총수들이 가면은 그런데 뭐 흔들리지 않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뭐예요? 흔들릴 수겠죠. 한국 집행위원은 흔들릴 리가 없죠. 현대 총수야.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어느 대륙, 아프리카 대륙이 어느 집행위원은 대단한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 돈은 있어도 그 사람들은 어떤 그런 환경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솔트레이크 올림픽 때 가장 심각하게 이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실사한 어떤 그 사람들한테 솔트레이크 그 유치위원회에서 이런 뇌물 공유가 존재한 거죠. 러닝. 뭔가 이제 배워야 되겠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위기가 발생했으면 이에 관련해서 어떤 학습하는 분위기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A crisis is a crucial moment. 위기를 기회로 잡자 이거죠. 뭔가 중요한 순간이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조직이 이제 나아가는 거죠. 진화하는 과정에서 평탄하게만 쫙 발전할 수 없겠죠. 항상 뭐야? 뭐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식으로
그런 위기가 그 조직의 어떤 발전하는 어떤 기회를 삼자 하는 얘기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만약 약물을 복용한다. 윤리성 그동안 쉽게 뭐 괜찮아 그랬지만 이제는 윤리성, 도덕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위기 관리 체계는 위기 관리 미디어 관리 체계라는 것이 오히려 롱텀으로 보면은 해당 스포츠 조직의 발전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되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Almost every crisis contains within itself the seed of success as well as the roots of failure. 그러니까 모든 위기라는 것이 사실 어떤 실패의 근원이 돼요. 위기 때문에 실패가 failure가 존재. 그러나 역시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 성공의 씨드,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위기라는 것이 나중에 그걸 잘만 대응해서 관리하면은 그 조직은 더 발전하는 기회예요. 우리가 항상 위기를 기회를 할 때는 이 기회는 뭐예요? The seed of success, 성공의 어떤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서양에서는 seed라고 하나요? 우리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나요? 그런 말 쓰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학습, 배움을 통해서 스포츠 조직이 이런 위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은 선순환 과정으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위기가 다시 발전하는 과정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은 실제로 어떤 어느 쪽 스포츠 쪽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조직에서 그러한 어떤 부서에서 이러한 발생할 때 기본 방향을 잡을 수 있더라. 결과적으로 쭉 배운 거냐. 이 교재에 나왔던 그 위기를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측정하고라는 얘기는 뭐야? 쭉 모든 사례를 봤더니 가장 베스트 솔루션이 뭐냐? 얘기인 거죠. Do not ignore the problem.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라. 아까 그런 내용은 뭐야? 이게 뭐 개인이 쓴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어떤 사례 그동안의 스포츠 부분 사회에서 나타난 어떤 발생을 봤더니 진리는 단순하더라. 거기에 기초하면은 그게 잘 대응이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강은 여기서 일단 쉬고